저는 이랑협동조합의 대표를 맡고 있는 최대희입니다. 키움협동조합에서 어느 정도 공동대표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서 이제 대표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사실 키움협동조합의 대표님들은 키움협동조합을 구성하고 있는 그 발달장애인 가족의 어머님이 대표님이시고, 내용 중에 나오겠지만 어머님들이 3개월씩 돌아가면서 대표직을 하고 계세요. 법적인 대표는 한 분이시지만 단기 대표로 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차차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여기 좀 아까 전에 여기다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셨는데, 제가 어제 아이들이 좀 열이 나가지고 밤을 좀 잠을 못 잤거든요. 좀 졸린 상태여서. 안 그래도 쌍꺼풀이 좀 진한데 엄청 더 진해졌어요 오늘 좀. 그래서 서서 일어서서 제가 진행을 해도 되고, 제가 시골 사는데 지금 아이들을 그래서 어린이집 못 보내고 뒷집 할머니 집에 맡겼거든요. 저희 할머니는 아니고 동네 할머니들. 그래가지고 아이를 맡기니까 이제 전화가 돌려가지고 한 대여섯 분이 모여가지고 아이를 지금 뭐 아프면 약은 어디 있냐 물어보시면 저희 집 와서 이제 약도 챙겨가시고 하시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좀 시골을 좋아하는 편이고 농촌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결혼하면서 완주에서도 더 시골로 좀 들어가서 신혼집을 마련했고 동네에서 잘 어울려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사회적 농업을 맨 처음에 접근하는데도 조금 제 적성에 맞았던 것 같아요. 그 점 말씀드리고, 근데 아까 뭐 전문가가 아니라고 사실 하셨는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맨 처음에 진짜 첫 시작은 저희 센터, 저희 이랑협동조합은 장애 아동들을 가르치는 재활치료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가족들한테 어떤 좀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던 차에 그 완주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에서 이런 사회적 농업 시범 사업을 하는데 한번 참여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라는 그 제안을 받고, 어떤 준비 과정 없이 그런 제안을 받고 우당탕탕 막 시작을 했어요. 그게 이제 지금 6년까지 오게 되었고, 그래서 전문가라기보다 어떻게 이 과정에서 제가 무엇을 고민했는지, 발달장애인이라는 사회적 농업도 어려운데 발달장애인이라는 제 이용자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을까? 그리고 우리 그러니까 전문가라면은 제가 막 여러 사례를 알아가지고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저는 키움협동조합에 대한 전문가니까 키움협동조합에 대한 이야기만 제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특수교육을 저는 이제 유아특수교육을 전공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여러 특수생들마다 의견은 다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유아특수교육이 가장 어려워요. 그 이유가 아이들은 어려서 선생님이 어느 정도 제어가 가능한데, 가장 어려운 점이 특히 어머님들의 그런 감정을 다 이해해주고 받아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 올라가면 어머님들이 어느 정도 수용 단계를 거치시면서 사실 아이가 안전한 학교만 잘 행복하게 다니면 된다라는 식으로 많이 바뀌시는데, 어렸을 때는 발달이 더 중요하고 아이에 대한 미래가 막막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그 갈구와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경험,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풀어야 되는데 이해해주는 사람이 사실 특수교사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많이 그런 어려움을, 제가 5년 정도 이제 특수교육 현장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를 했었는데 그런 걸 많이 경험했었고, 제 와이프 아내도 이제 특수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경험을 간접적으로도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치료센터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정도까지는 몰랐는데, 오히려 특수교육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보다 더 옛날에 저도 이제 특수교육 현장에 있을 때 왜 이렇게 치료실에 부모님들이 왜 이렇게 의존하지 생각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년 단위가 아니고 제가 이제 10년 했거든요. 그 치료실을 10년 동안 계속 센터를 다니잖아요. 물론 그만두신 분도 계시지만, 그럼 아이가 유치원부터 막 중학교 올라가고 이렇게 하니까 아이의 모든 거를 다 공유하세요. 그리고 모든 거를 감정을 다 저희랑 하셨기 때문에 그 과정을 다 겪고, 저희도 그 스트레스라든지 저희한테 화풀이 하실 때도 많으니까
겪고 오면서 이 가족들한테 정말 어떤 걸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면서 사실 사회적 농업을 펼치고 있어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키울협동조합은 2019년도에 설립을 했고, 제가 그 일항협동조합을 만들면서 그 목표를 하나 가졌던 게 우리 센터를 이용하는 부모님들이 협동조합을 하나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원래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회적 농업을 시작하면서 아주 좋은 기회가 되었죠. 그래서 키울의 이름, 대부분 키울이라고 하면은 나중에 다 기억하는 키움이라고 많이 기억하시거든요. 네, 근데 키울, 네, 키울이고, 이제 작물을 키우고 아이들도 키우고 우리들의 꿈도 키우겠다. 그 아이들의 꿈을 키우겠다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들의 꿈을 키우겠다라는 말은 그 가족 전체를 다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의 꿈을 키운다라고 하면 사실 쉽게 생각하면 사실 직업적인 거, 자립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장애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족을 만났을 때 그 아이의 문제도 있지만 그것도 굉장히 그 가족을 구성하는데 그 문제를 많은 걸 다루고 있지만 가족 전체 각각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 우울감도 굉장히 크고, 그래서 그 의미를 가지고 만들었었고요. 지금 첫 번째는 저희 지금 작업장에서 지금 간판을 만들고 있는 건데, 1년에 한 번씩 저희 간판을 직접 저렇게 색칠을 하는데, 조각조각 있어가지고 자기 영역에다만 이제 각가지로 색칠을 하고 딱 합치면은 간판이 딱 하나가 되거든요. 그럼 키울 농장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간판하는 작업이고, 이 지금 옆에 있는 거는 농장 활동하는 사진이고, 지금 아까 뒤에 보이시는 저 간판이 키울 농장 간판인데, 저 조각을 합쳤을 때 생기는 간판입니다. 사진은 간단하게, 어쨌든 사회적 농업이니까 주 활동은 농업 활동을 하겠죠. 저희는 현재 2주에 한 번씩 모여서 농업을 하고, 처음에는 이제 완주의 이제 두레농장이라는 곳에서 고령 할머님들이 농장 관리를 해주시면서 했어요. 2주에 한 번씩 농업 활동을 해가지고 어떻게 작물을 키워낼 수도 없고 생산이 될 수도 없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맨 처음에 그렇게 이제 세팅을 해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었거든요. 굉장히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됐었고, 할머님들이 장애 아이들 처음 봤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 좀 나이가 들으시면 그 장애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도 좀 많이 유해지시는 것 같아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내 손주라 생각하시고 굉장히 따뜻하게 다가와셨던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이렇게 해왔어요. 지금 근데 사실 그 나중에 끝나고 나면 맨 뒤에 제가 글 적어놓은 게 있는데, 거기에 어느 정도 저희의 변천사가 간단하게 들어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할머님들이 농장 관리 안 해주시고 저희 아버지가 관리를 해주고 계세요. 이게 조금 개인적인 부탁도 많이 드려야 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아버지가 굉장히 편하기도 하고, 할머님들하고 한 2년 정도, 3년을 같이 했는데, 아무래도 점점 그분들도 이제 더 나이도 더 드시고 지치시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제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곳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 센터 옆으로 농장도 옮겨버리고 그렇게 현재는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 전문가 강의라고 하니까 제가 좀 첫장은 좀 고민을 좀 해봤어요. 네, 그래서 그 어떤 일이든 사업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그 사업이 성공해야 하냐를 좀 고민을 해봤는데, 저도 이제 2013년도부터 친구들이랑 창업을 해가지고 현재 이제 하고 있거든요. 사업주하고 소비자하고 이렇게 각각의 가지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교집합이 커질수록 이 사업이 성공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치킨집으로 생각을 제가 해보니까 사업주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 돈이겠죠.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게 있는데, 소비자는 치킨의 맛도 중요하고 청결도 중요하고 서비스도 중요하고 자기 배부름도 중요하고. 근데 사업주가 돈만 생각하면은 이 교집합이 안 생기잖아요. 그쵸? 사업주가 맛도, 나는 내가 이 치킨 만드는 사람으로서 최고의 치킨을 만들어 볼 거야, 그런 식으로 맛도 생각하고,
음식점이니까 깨끗하게 해야지 하고 청결도 생각하고 그렇게 소비자가 원하는 것들을 교집합을 키워나가면 결국 그 사업이 성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사회적 농업 그 뒤에 이제 사회적 농업의 교집합도 제가 만들어 봤는데 일단 사업을 했을 때 성공하려고 하면 이걸 좀 고민을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고민을 하려면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발달장애인과 사회적 농업이니까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알아야 아까 전에 그 사업주가 돈만 생각했다면 이 발달장애인이 원하는 걸 해줘야 성공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발달장애인은 도대체 무엇인가? 대부분 그래도 간단하게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저는 이제 이 현장에서 봤을 때 사실 발달장애인이 아닌 그 아동들은 없어요. 지체장애라든지 뇌변병, 그러니까 흔히 생각하는 시각장애인 이렇게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아이들은 이 사전적 의미로는 사실 들어가지 않고 쉽게 생각하면 자폐나 자폐성 장애인, 지적장애 아이들 이게 사회 전반적인 어떤 발달에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을 저희가 발달장애라고 부르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의도해서 발달장애인과 사회적 농업을 만들었을까 좀 고민을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좀 고민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발달장애인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쓰였잖아요. 혹시 그렇게 느끼실지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이유가 최근에 그 반다비 체육센터 이렇게 그 평창 올림픽 이후에 장애인 체육센터를 많이 짓고 있는데 거기를 이용하면서 고려한 것들이 사실 저희가 장애인 하면 떠오르는 게 휠체어,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이런 것들 많이 떠오르시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법적이나 어떤 장애인 시설을 만들 때 그런 거 위주로 많이 사업 시행도 많이 그동안 되어 왔고 그런 거 위주로 많이 진행이 되고 현재 반다비 체육센터도 대부분 수영장을 해도 지체장애인을 위한 수영시설 같은 건 많이 고려가 되고 있는데 그 자폐성 친구들 소리 지르고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떨 땐 용변을 볼 때도 있고 이런 것들이 고려된 어떤 것들은 많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점이 약하다 보니까 발달장애인을 막 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이게 그렇다 보니까 그냥 장애인을 대상으로 뭔가 사업을 할 때 어느 순간 무조건 발달장애인만 말하는 것 같아요. 저희 센터에 이 키움협동조합에 지체장애 친구도 2명 있는데 물론 중복으로 발달장애도 있습니다. 지체장애도 있지만은 그래서 그분들이 제가 발달장애인 저희 사회적 키움협동조합을 설명할 때 발달장애인 사회적 농장이라고 많이 소개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는 발달장애인이 아닌데 괜찮아요? 이런 질문을 하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발달장애 이 사회적 농업을 할 때 발달장애인이라는 어떤 용어보다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사전적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사회적 농업을 이용하는 이용자들 각각의 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고려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자폐나 발달장애인이라고 해가지고 지적장애, 자폐만 생각하면서 계속 사회적 농업을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 각각의 내가 이용자를 모집했을 때 그 이용자 각각의 그 사람들의 특징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좀 그냥 막 오픈된 상태에서 받으면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저희는 시작할 때 센터에서 어느 정도 표적을 두고 시작을 했어요. 그 표적을 생각해보니까 2가지 정도 뒀던 것 같은데 어떤 걸로 뒀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장애 경중도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고려하지 않았고 가장 고려했던 거는 그 시간이 있는 가족. 그 시간이라는 건 농장에 참여하는 시간을 제가 생각한 건 아니었습니다. 농장에 참여하는 시간이라 제가 이 가족들하고 이 사업을 하는데 이건 단기간의 사업이 아니다. 이 가족들을 내가 함께 이 길을 나아가고 이 농장을 만들어내고 어떤 걸 하면서 이분들의 마음이 바꿔가면서 이분들이 미래를 준비할 시간이 있는 가족을 좀 고려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초등 아이들 처음에 대상으로 저희가 많이 모집을 했었고 2번째는 유연함이 있는 가족이었어요. 물론
그 유연함이 있는 가족 중에서도 우울증이 있는 가족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래도 저희가 말을 했을 때 선생님 그래요 이런 부모님들 위주로 맨 처음에 선발을 했고 저희가 말했을 때 막 왜 그래요 막 소리 지르는 어머님이 일단 네, 하지 않았는데 제가 이 말을 원래 처음에 제가 들렸는데 제가 까먹었네요. 근데 아까 전에 제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어머니들하고 제 1년에 저희 사회적 농촌 활동에 엄마 모임, 아빠 모임 각각 하는 술 먹는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 6년차 된 어머님이 저한테 이 말을 했어요.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저를 살려주셨어요 라고 했어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지금 5년, 이제 6년 차고 5년의 시간이 다 가면서 너무 제가 뿌듯하고 너무 자랑스럽다고 느낄 정도로 그 이유가 그 어머니가 1년 차 때 딱 오셨을 때 저희 센터도 온 지 한 1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제가 같이 하자고 했거든요. 형제 2명이 다 자폐예요. 제가 어머니가 그때 저희가 모종에 토마토를 심었는데 토마토를 심으면서 어머니가 이런 생각을 했대요. 토마토를 심었으니까 꽃 피는 것만 보고 뛰어내려야지 이 생각을 했대요. 네. 근데 꽃이 피고 토마토 열렸잖아요. 열렸네. 다 익으면 한번 따먹고 뛰어내려야지 이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오이를 또 좀 시간이 좀 가서 오이를 심었는데 그 오이를 또 먹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그걸 하면서 그냥 시간이 가다가 주변을 봤는데 나보다 장애가 심한 내 아이보다 장애가 심한 아이의 엄마를 봤는데 너무 밝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너무 반성을 하게 됐고 너무 부끄러웠고 저 언니도 그 어머니가 저랑 동갑이에요. 저 언니도 저렇게 있는데 내가 지금 왜 죽으려고 했지? 이 생각을 가지고 그때부터 그 자살에 대한 생각을 조금씩 지어나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6년이 지났고 그 뒤에 어머니가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선생님이 우리 가족 살려주셨어요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게 2월달 이야기예요. 올해 2월. 그래서 저도 이제 저는 하면서 늘 그 주말에 한 번씩 만날 때마다 그 모임 한 3시간 동안 이렇게 하면서 만족을 느끼면서 늘 토론을 하는데 그 말을 들었는데 더 뭔가 이렇게 막 와닿는 게 있었거든요. 네, 원래 이 말씀을 드려서 했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니가 그런 걸 느끼기까지 제가 어떤 거를 했는지 고려했는지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와 보면 사업의 성공, 저희 사업주는 농장이고 이제 소비자는 발달장애인 가족으로 봤을 때 사업주는 어떤 거를 목표로 둘 수 있을까요? 네. 처음에 이익, 돈도 이것도 사업이다 보니까 이익이 금전적인 이익도 있을 수 있고 아까 저처럼 어떤 정서적인 이익일 수도 있고 저도 금전적인 이익이 충분히 저희 센터 부모님들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자꾸 저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가잖아요. 네, 저희 센터가 제가 좀 정신이 없어요. 바빠가지고 뭔가 실수해도 그 선생님 바쁘니까 이해해주는 것도 많고 그런 이익이 굉장히 커요. 네, 그런 이익도 있고 아이들을 위해 치유를 해주겠다, 행복을 주겠다, 아이들의 자립을 돕겠다, 이용자의 행복을 돕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아까 치킨집보다는 훨씬 조금 그 교집합이 더 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회적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네, 가족들 같은 경우는 아까 교집합이 좀 들어갔죠. 치유, 행복이 여기 들어갔는데 가족의 행복, 네, 운동 겸 하는 사람도 있었고 여가 즐기고 누군가는 그 강요로 하는 분도 있어요. 강요가 맨 처음에 아빠들, 엄마가 애들이랑 잘 봐주지도 않는데 주말에라도 가서 좀 해줘야지. 맨 처음 이렇게 해서 오신 아버지들이 저희 20가족 중에 예를 들면 20가족 중에 한 10분 정도는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지금은 20가족 중에 이제 한부모 가족 빼고는 거의 아버님들 대부분 참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교집합을 키워나가야 이 사회적 농장도 잘 될 것 같은데 사회적 농장이 근데 제가 봤을 때 어려워요. 이용자, 사업주가 돈이 안 되는 사업을 하기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렵죠. 어렵고 이걸 내가 어떤 그 복지 사업가라든지 어떤 관공서나 이런 게 아닌 이상 이렇게 이거를
쭉 이익이 안 된 상태에서 이어지기 어려워서 키올협동조합은 그래서 어느 정도 이거를 그래서 말씀에 합쳐버린 거거든요. 사업주하고 소비자가 그냥 하나가 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키올협동조합은 그래서. 네. 그 대신 그거를 아무래도 그 가족들이다 보니까 잘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처음에 이제 시작한 것도 있어요. 발을 담근 것도 있으니까 제가 옆에서 계속 서포트를 해주고 있을 뿐이지 키올협동조합은 이 사업주와 소비자가 지금 한 몸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키올의 목표를 일단 부모님들한테 처음부터 되게 이거부터 사실 시작을 했어요. 어머니들하고 이 목표를 처음부터 설정하는 것부터. 키올의 목표는 네, 그 당연한 것을 사는 삶 어떤 거겠어요? 네.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은 직업도 가지고 이 지역에서 살고 또 아이가 독립도 하고 네. 엄마 아빠는 이제 좀 쉬면 노후도 즐기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누구나 꿈꾸는 그러니까 노력하지 그냥 그걸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사실 대부분 이렇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거를 키울의 가장 큰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다 알고 계시지만 어려운 일이에요. 되게 어려운 일이고 그냥 좌절하시는 경우도 많고 지금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 자꾸 아이들한테 저는 용기를 주는 말 계속 말씀드려요. 할 수 있다.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여기까지 오지 않았냐. 지금 뭐가 보이지 않냐. 할 수 있다. 해보자.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자리.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완벽한 자리, 뭐 회사 다녀서 막 아이가 돈 벌어서 막 용돈 주고 막 이런 건 아니어도 그냥 혼자 그냥 살 수 있고 옆에서 하루에 한 번씩 집에 왔다 갔다 하더라도 살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보자라고 계속적으로 네,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 키울의 사회적 농업의 이용자는 근데 크게 세 분류로 둘 수 있어요. 네, 첫 번째는 내 아이의 장애를 맞이하는 네, 부모님들. 이게 제가 늘 말씀드린 건데 이게 충분타우스라고 저도 이거를 대학교 때 배웠을 때 이게 부모님들이 이게 충분타우스라고 하냐면 이렇게 외우라고 알려줘서 충분타우스 임용시험 볼 때도 나오고 막 하거든요. 내 아이가 장애가 있다고 딱 받아들였을 때 부모님들이 느끼는 감정을 이거를 연구해서 이렇게 딱 해놨어요. 충격. 처음에 아이가 장애가 있다는 거 충격받죠. 두 번째, 분노. 화나요. 왜 나 잘 살았는데, 나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나한테 아픈 아이가 태어났지? 막 분노. 나한테도 분노.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막 분노하다가 타협을 하거든요. 그래 그래도 하면 되겠지. 하면 될 거야. 치료실 갔는데 어머니가 하면 될 거야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 타협 지점을 이용해서 그 돈을 과하게 벌고 이용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네, 이 타협 지점. 이때 그래서 이 지점이 가장 어려워요. 위험하고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자기의 재산 뭐죠? 네, 뺏기고 그러다가 했는데 막 3년, 4년, 한 달에 막 200만 원, 300만 원 들여서 치료를 했는데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우울해지겠죠. 그러다가 이제 다 받아들이고 그래 행복하게만 살면 되지 이렇게 수용하고 이 과정이 되는데 깊게는 안 가르쳐주고 안 하거든요. 그 이유가 제가 이제 특수교육 현장에서 했을 때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은 안 해요. 왜냐면 아이들한테만 집중이 돼 있어요. 특수교육이라고 하니까 아이들을 잘 가르쳐서 키워내는 거에만 집중이 돼 있지 가족을 조금씩 가족 지원에 대한 이런 걸 하지만 이 기본적인 것부터 왜 그런지에 대한 건 잘 얘기를 안 하는데 이게 근데 쭉 가서 그냥 뒤로 수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빙빙 돌아요. 수용 단계로 갔다가 또 다시 또 충격이 올 수도 있고 또 타협 갔다가 우울감. 그래서 이제 막 애 다 키워서 애가 이제 그런 안타까운 뉴스 있잖아요. 아이가 이제 부모님 노모가 됐고 아이 막 이제 한 50살 됐는데 같이 또 동반 자살하고 막 이런 뉴스 있잖아요. 그게 이 빙빙 돌고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 아까 발달장애인 이제 특징을 제가 이걸 하면서 저도 알렸는데, 충격 단계도 또 좀 달라요. 처음에 이제 아까 발달장애라고 하면 보통 지적장애 장애라고 했을 때, 이 부모님들은 그 충격이 어떻게 보면 그냥 1에서 100이라고 했으면 1에서 시작해서 마지막 100이 오니까, 처음에 내 아이가 좀 이상하네, 아닐 거야 이러면서 충격을 땅땅땅땅땅 받으면서 100이 와서 확 무너지거든요. 근데 내 아이가 만약에 태어날 때 뭐 좀 딱 그 육안으로 보이는 장애가 있잖아요. 건강으로 막 바로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그 부모님들 처음에 충격이 딱 100이 오죠. 그러다가 사람 안 줬으면, 그럼 충격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충격 단계에서도 그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회적 넘어의 발달장애인 가족 유초 아이들을 처음 만났을 때 대부분 충격 단계를 좀 벗어났고 분노, 타협, 우울 2단계, 그리고 이제 좋아지면 이제 수용 단계에서 이제 저희랑 했을 때 가는데, 이 수용 단계에서 저는 이제 고민한 거죠. 내가 수용 단계에서 어머니들 수용 단계로 끝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책에는 없지만 제가 그냥 만들어서 이제 희망 단계, 충분 다 우수 희까지 가요. 그 희망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 학교 다닐 때부터 후배들한테도 그 특수교육이 약간 이제 막 이게 원래 그 저희 세대부터 좀 그 학생이라든지 이것도 약해져 하잖아요. 그냥 후배들한테 너희는 우리 과의 희망이야 이런 말을 제가 많이 했었는데, 지금도 저희 어머니들한테 어머님들이 우리 사회적 농업 키울 협동조합의 희망입니다 이 말을 제가 맨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제 아이들에 대한 희망 여러 가지 희망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그 처음에 첫 해에 저희 그 키울 협동조합 어머님들, 아버님들, 가족들 다 데리고 가족 캠프에 가가지고 그림을 그려보자고 했어요. 이게 그 우리 키울 협동조합이 앞으로 어떻게 됐으면 좋겠냐, 무엇을 만들었으면 좋겠냐라고 해서 이 칠판보다 좀 더 크죠. 크게 해가지고 그림을 이렇게 그리게 했는데, 어떤 아버님은 이제 여러분 여기는 학교가 있으면 좋겠다. 꿈이니까 다 해보라 했어요. 안 될 것 같아도. 그리고 여기 병원도 있으면 좋겠다. 마트도 있으면 좋겠다. 분수, 이거는 뭐죠? 피아노 학원이었던 것 같아요. 집, 막 여러 가지 이렇게 있는데, 아이들을 위한 버스 있으면 좋겠다. 이 눈은 어떤 했는데 뭐냐 물어보니까 일항이래요. 왜 일항인지 모르겠는데 아이를 지켜봤으면 좋겠다는 뜻인지 몰라도 일항이 저희 센터, 일항 센터. 이렇게 했던 그림을 그렸던 이유는 제가 부모님들한테 그 어떤 생각을 자꾸 시각적으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렇게 시각적으로 뭔가 목표를 세워놓고 시간이 점차 지나갔을 때 우리가 하나씩 뭔가 해나가고 있구나 라고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그림은 지금도 저희 키울 농장 그 한쪽에 붙어 있거든요. 한쪽에 붙어 있고 이 얘기를 막 자세하게 한 건 아니지만 좀 제가 종합을 해보면 그 산도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내 아이가 좀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곳이 항상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인드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아이가 사람들 많을 때 막 소리 지르고 뛰쳐나가고 마트 같은 데 가서 그냥 계산도 안 하고 과자 까먹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서로가 알 수 있는 지역사회가 그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게 사람들이 이해해주면 대처할 수 있잖아요. 내가 아이가 과자 까먹었다고 해서 그냥 나 계산 안 하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소란이 일어나지 않고 막 누군가 이모집중 되지 않고 그렇지 않고 그냥 다 이해해줄 수 있는 그런 지역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좀 뜻을 담아주신 것 같거든요. 이게 이제 그때 그림을 그렸을 때 이런 상태에서 그렸어요. 술도 한잔하면서, 술 못 드시는 분들은 주스 마시면서, 이쪽 끝에 그 주방도 있어가지고 저희 센터 선생님들이 주방에서 안주 만들어주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어머니가 이제 마이크 잡고 얘기하시죠. 지금 이거는 농장 활동에서 저희가 매
한 3월, 2월 정도에 대청소하는 날이거든요. 어머님들이 이제 아이들은 이제 안 데리고 와서 안 데리고 어머니들은 아버님들만 오셔가지고 대청소하는 모습인데 제가 이제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부모 그 키울 농장 아까 전에 그 사업주가 결국 저희 소비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키울 농장은 어쨌든 이용자들이 다 우리가 주인이다 생각하고 지금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게 정답일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전에 제가 사업의 성공을 위해 이해한 거로는 가장 좋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단기 대표제를 지금 한 건데 이게 지금 첫 번째 대표님이 지금 두 번째 대표님한테 이제 인수인계하는 지금 그때 사진을 제가 찍어놓은 거거든요. 이게 처음에 이제 그 키울협동조합을 야심차게 저희가 만들었는데 안 되죠. 사무국장님도 부모님으로 선정하고 했는데 안 됐어요. 왜냐면 1차적으로 사무국장으로 하셨던 어머님 아이가 그 해에 이제 간질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부모님, 엄마도 심적으로 힘든 상태. 그래서 본인도 심적으로 힘든데 막 서류는 막 쌓여. 돈을 써서 막 정산을 해야 돼요. 근데 본인은 잘 못해. 그래서 밤새 막 했는데 막 틀려. 그리고 주변에 이제 아빠나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너 뭐 한다고 그걸 네가 하고 있냐. 막 지지해 주는 게 아니라 애는 아픈데 너는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하죠. 본인이 가운데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어요. 근데 다른 어머니들도 한다고 했는데 막 우는 소리, 힘든 소리, 죽는 소리 하니까 감정이 불이 생겨요. 다 안 힘든 가족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그 어머니가 사무실 어머니가 저 진짜 못하겠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 키울협동조합을 그만두시려고 했어요. 그게 너무 힘드니까 마음의 상처도 자기는 위로받고 싶어서 이 일을 시작했는데 이게 또 상처가 돼서 돌아와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때 그 사무국을 이랑 저희 센터가 가져오게 됐어요. 저희 사무국에서. 그러면 나머지 정산 어떤 일 준비 저희가 다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 해줄 테니까 어머님들은 회의하고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어떤 서로 이야기해가지고 저희한테 알려만 주면 저희가 그대로 다 준비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3개월마다 대표를 또 돌아가게 했어요. 왜냐면 대표는 맨날 뭐 하면 오라고 하고 뭐 하자고 하면은 결정해야 되고 제가 그 대표직을 해보니까 다른 건 별로 안 힘든데 결정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뭐 어디서 외부에서 전화만 와도 결정해줘야 돼요. 이거 가능해요? 라면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 결정 다 결정. 근데 제가 부탁을 잘 거절 못하는 게 있어가지고 진짜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전문가가 아닌데 이것도 사실 부탁으로 어쩔 수 없이 왔어요. 네. 이게 지금 아빠 모임. 아까 전에 그 집에서의 지지가 가장 중요한데 그 부모가 아이의 장애를 받아들였는데 보통의 제가 시간을 딱 보니까 아버지들이 한 3, 4년 느려요. 네. 어머니들은 먼저 아이를 항상 옆에서 보고 아무래도 이건 확실한 게 모성애가 더 강해요. 네. 부성애보다는 네. 그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대요. 네. 엄마의 모성애가 낫이라면 부성애는 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그 상대가 안 된다는 거죠. 네, 홈이랑 날카로운 상대다. 그래서 부모님, 엄마는 내 아이가 장애가 있다라고 딱 인식하는 순간 아까 전에 진짜 발에 땀나도록 뛰어다니거든요. 근데 아빠는 뭐 사회생활이 바쁘다는 핑계로 아닐 거야. 뭐 내가 안 하는데 와이프가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 가지고 한 발 뒤에서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있는데 이 사람이 내 아이가 지금 아파서 병원에 있는데 뭐 서류를 만들고 있어? 아까 화가 난 거죠. 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아빠들을 끌어들여야 되겠다. 그래서 엄마 모임, 아빠 모임 제도를 3년 전에 만든 거예요. 아빠 모임 할 때는 엄마들이 이제 아이들을 집에 보고 엄마 모임 할 때는 아빠들이 아이들을 집에서 봐요. 근데 이때 여기는 지금 포장마차 같지만 저희 센터 옥상이에요. 이 해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지금이야 이제 코로나는 이제 뭐 같이 사는 거지만 이때는
뭐 지역에서 한 명만 나와도 막 꽁꽁 싸면 안 나오고 저희 센터 맨 처음에 저희 센터에 하루에 한 4, 50명이 오는데 이때 처음 터졌을 때는 하루에 5명, 3명 왔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어 라는 생각에 옥상에다가 이 농장 활동으로 천막 사고 이거 포장마차 옆에 이거 치는 거 이거 사고 전구 사고 네, 해가지고 제가 포장마차를 꾸몄어요. 해가지고 네. 이게 근데 엄청난 효과가 있었어요. 아버님들이 원래 한 20가족 중에 아빠 오는 가족 한 4가족 정도 있었거든요. 이때 이후로 반절 오고 막 본전 늘어났어요. 근데 오면서 이야기하면서 우시는 아버님도 있으시고 왜냐면 아이의 그 장애를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부모밖에 없어요. 제가 키울협동조합의 가장 큰 장점이 다른 부모를 만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 발달장애인 어떤 활동을 할 때 저는 가족이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뭐든지 가족이 해서 가족이 같이 이 효과가 있어야지 아이들을 모종 심고 씨앗 심고 키워서 먹고 하는 거 분명히 치유되고 아이들에 대한 긍정적인 에너지 있는데 집에 가서 또 다시 또 어떤 그 더 좋은 에너지를 못 받으면 마찬가지라 생각하거든요. 이 부모님들이 서로를 보고 위로를 많이 받아요. 이거는 입 밖에 잘 꺼내진 않아요. 왜냐면 누가 나를 보고 위로받아 내가 그렇게 불쌍한가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그 위로라는 거를 가장 크게 경험했던 게 저도 이 위로를 공감을 사실 잘 못했었는데 제가 그 둘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저희 아이가 병원에서 산부인과에서 실수를 해가지고 화상을 입었어요. 태어나자마자 중환자실에 들어갔거든요. 그때 생각하면 2년 전에 근데 너무 제가 충격적이어서 집에도 말도 안 하고 회사 사람들한테 말도 안 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 아이를 중환자실에서 한 20일 정도 있었는데 화상 다 치료될 때까지. 근데 이렇게 오히려 딱 오직 오픈한 데가 이 키워협동조합 엄마들한테 딱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엄마들이 제가 그때 왔다 갔다 하다가 딱 저를 센터에 마주쳤는데 저를 보자마자 우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제 아이가 중환자실에 들어갔을 때 그 느낌, 그 어머니가 자기 아이도 중환자실에 들어갔을 때 그때를 생각이 난다면서 우시면서 선생님 얼마나 힘드세요. 힘내세요라고 이렇게 위로를 하는데 너무 그게 딱 이거구나 위로라는 게 제가 그 위로를 공감하지 못했던 경험도 하나 있어요. 제가 아까 시골 사는데 제가 가서 개를 한 마리 처갓집에서 작은 개를 하나 데려와서 작은 개인 줄 알고 키웠는데 이만해. 마당에서 키우는데 애가 많이 짖고 너무 좀 촐랑거리고 까불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센터에서 일하고 있는데 아까 전에 저희가 애를 맡긴 뒷집 어르신 전화가 왔어요. 어떡하지? 개가 죽었어. 전화가 왔어요. 제가 얘가 행복하라고 개를 마당에다 묶어놓고 개줄을 길게 해놨고 왔다 갔다 움직이게 해놨는데 아까 너무 촐랑거린다 했잖아요. 얘가 울타리를 뛰어넘었는데 이제 목이 걸린 거죠. 너무 슬프고 이제 개를 처리해서 산에 저희 일학 뒤에 산이 있어 산에 묻고 처리하고 아내가 막 개집도 치우고 자고 있는데 할머님들이 지나가면서 할머니 지나가면서 뭐 그런 걸로 울어 개 죽었다고 울어 울지 마 그런 걸로 우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위로가 하나도 안 돼. 네, 그냥 슬프지 아이고 어떡해 이 말이 위로가 되지. 네. 어떻게 보면 위로가 울지 마 괜찮아 이거는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머님이 그 말 한 적이 있어요. 어머니 한 분이 얼마 전에 친구를 만났는데 그 얘의 지체장애가 있어요. 오랜만에 친구 만났는데 너 이제 괜찮지? 애기 괜찮지? 그 말 들었더니 갑자기 화가 막 났대요. 나 안 괜찮은데 왜 괜찮냐고 물어봐. 친한 친구니까 데려고 얘기한대. 나 안 괜찮아. 괜찮다고 물어보지 마. 안 괜찮으니까 그냥
그냥 그거 물어보지 마. 그냥 대화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정한 위로는 너 괜찮지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서로 공감하고 힘들겠다, 슬프겠다, 얼마나 힘들까 서로 그냥 도닥여주는 게 진정한 위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모님들이 이 엄마 아빠 모임에서 그런 위로를 진짜 많이 받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발달장애인뿐만 아니라 어떤 걸 했을 때 그 대상자들을 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들을 같이 묶어놓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그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거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일종의 총회죠. 네. 그 부모님들 모여가지고 1년 계획도 세우고 내년 계획도 세우고 1년에 어떻게 사업을 했는지도 이야기 나누는 자리입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시간 배분을 잘 못하겠어서 일단 쭉 하고 네. 이게 이제 두 번째 캠프에 가가지고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렸잖아요. 똑같은 건 할 수 없으니까 제가 1년 동안 키울 협동조 한번 해보셨는데 어머니 아버님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키울 협동조합은 한 단어로 뭐로 할 수 정의 한번 내려주세요. 해가지고 썼어요. 근데 말하면 또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붓으로 쓰게 했는데 어떤 장난치는 아버님은 자기 별명을 써신 메가더라고 쓰신 아버님도 계시긴 한데 이 어머니가 아까 전에 그 자살 이야기 하셨던 눈물 이때 먼저 자살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뛰어내리려고 했다. 아기를 안고 뛰어내리려고 했다. 근데 이때는 그 얘기는 안 하셨어요. 토마토 따먹고 죽어야지 이 이야기는 안 하셨거든요. 그건 이번에 얘기하신 거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머님 아버님들이 이때도 이때는 1년에 한 번은 엄마 아빠 다 모여서 술을 마시는 자리예요. 등치 큰 아버님들도 눈물을 뚝뚝뚝 흘리시는데 왜냐면 저도 이번에 이 이야기를 이제 어머니 아버님들하고 공유하면서 진짜 저희 키울 협동조합을 이끌어가는 진짜 부모 가족이 있거든요. 진짜 막 맨날 웃고 그런 부모인데 그 아버님이 고백을 하셨어요. 나도 있다. 나도 뛰어내리려고 했다. 내가 그 아이는 이제 그 집은 형제가 둘인데 둘째가 자폐가 있어요. 내가 둘째를 가지고 뛰어내리면 첫째랑 아내는 그래도 좀 편하게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내가 안고 가야지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다. 근데 그 얘기를 했을 때 아무도 이런 다 그냥 이렇게 하신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였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계속 이 사회적 농업을 하면서 지금 저희는 이분들을 강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강하게 만들어주고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저는 끝을 보고 싶긴 하거든요. 제가 입으로 내뱉은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아까 보여주는 이 시각적인 것도 있지만 피부로 느끼는 것도 있어야 하잖아요. 처음에 2018년도에 시작했을 때 토마토 팔고 가지 팔고 노각 팔고 오이 팔고 해가지고 아이들 그때 이제 완주군에 로컬푸드가 잘 돼 있으니까 아이들 팔아서 자동으로 돈이 아이들 통장으로 찍히게 했거든요. 탁탁탁 찍히게 해서 1년 동안 하니까 아이들 한 사람당 8만 원 정도 팔았어요. 8만 원, 9만 원. 근데 사람마다 좀 누군가는 오픈을 정확히 안 했는데 좀 많이 판 아이도 있을 거예요. 같이 납품을 했는데 각자 팔린 거에 따라 다르니까. 근데 이걸 다 그렇게 팔린 것도 아니고 사실 남으면은 완주군 완산회시나 이런 곳에서 또 대량으로 사주셔가지고 처리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팔았고 그렇게 1년을 해보니까 이 미래에 대한 이건 준비에 대한 거는 됐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아주 나중에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가족이 똘똘 뭉쳐야 되는데 내 한 가족의 이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2019년에는 같이 통장을 그냥 저희 하나로 두고 같이 소득을 얻어서 한 곳에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200만 원 정도 됐고 이제 2020년 이렇게 좀 쭉쭉쭉 올라갔고 이제 작년에 좀 많이 벌었어요. 작년에 900만 원 정도. 모든 걸 할 수 있는 건 다 팔았어요. 근데 작년에 가장 많이 효과가 좋았던 게 여주즙. 여주즙이
먹어보신 분들이 저희는 다 팔고 한 8월, 9월 막 이렇게 팔고 한 10월 정도에 이제 없어졌는데 겨울에도 계속 더 없냐고 더 없냐고. 당이 엄청 좋대요. 당뇨에 당이 있으신 분들이 먹었는데 실제로 그분들 매일 수치를 재잖아요. 수치도 좋아지고 효과가 있으니까 그리고 속도 편해지고 하니까 맨날 찾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어떤 판매 사업자는 없잖아요. 이 900만 원이라는 금액이 그냥 지인들 판매. 네, 그냥 저희 어머니가 미용실을 하시는데 미용실에서 팔고, 네, 그냥 가족들이 자기 학원에서 팔고, 가족 중에 정육점은 정육점에서 팔고, 대신 다 현금으로, 네, 현금 영수증은 안 대주고, 네, 그렇게 해서 900만 원 했고, 이 돈을 모았을 때 열심히 노력했다라는 의미로 이 사업비로 산 게 아니라 우리가 판매한 금액으로 아이들당 1인당 5만 원짜리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사가지고 아이들한테 상장하고 줬죠. 그게 의미가 다르더라고요. 어떤 사업비로 누가 그냥 주는 돈으로 선물을 사주는 거랑, 아, 우리가 1년 동안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이거 샀어요. 부모님들도 주면서도 뿌듯하고, 아, 눈으로 보이잖아요. 아, 하니까 되네. 그래서 제가 목표를 정해줬죠. 지금 저희 통장에 이렇게 하면서 돈을 안 쓰는 건 아니니까 키움협동조합 통장에 1,000만 원이 있는데, 이제 저희가 2년 남았거든요. 올해하고 내년 졸업할 때까지 5천만 원 만들어 보십시다. 네, 목표를 정해드렸고, 여주집을 많이 팔기 위해서 하우스동을 늘렸고, 올해 좋은 정보를 짓기로 했어요. 네, 겨울 내내 팔아먹으려고. 네, 그래서 여주집을 오랫동안 하고, 막 아로니아 가루도 팔고, 아로니아 비누도 만들고, 만차량 호박도 팔고, 진짜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 그 엄마 아빠들만 못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저희 이제 아버지가 해주면서, 아버지 아시는 분들, 저희 어머니, 뭐 지인 그런 분들, 그분들이 진짜 내일도 생각하고 해주고 계세요. 좋은 일도 생각하고. 근데 저는 이제 이중으로 이게 저희 아버지 어머니한테도 좀 감사하다고 했는데, 주변 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많이 하세요. 너 엄마 아빠 좀 그만 부려먹어라. 너 힘든 거 알지? 너 때문에 하는 거야. 이런 말. 네, 그걸 그냥 가운데서 감내하면서 감사한 거 아니까 제가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이용자. 네, 누구겠죠? 네, 당연히 가장 이제 아이들, 장애가 있는 아이들. 네, 이 아이들이 이 사회적 농업을 통해서 이제 가장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이 지역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기능을 익히고 아이들이 자라나게 하는 게 가장 큰 목표거든요. 실제로 이 아이는 지금도 뛰어다니긴 하지만 되게 많은 아이들이, 아까 제가 장애 경중도를 안 따지고 된다고 했잖아요. 정말 40분 내내 소리 지르는 아이, 우는 아이, 그냥 한시도 안 앉아있는 아이, 뭐 하다 보면 없어진 아이, 막 갔는데 막 다리 위에 막 이러고 있어. 막 이런 아이. 막. 처음에 진짜 정신이 진짜 없었는데 지금은 진짜 잘 앉아있어요. 3시간 동안 오라고 하면 오고, 지금도 한 번씩 이탈을 하긴 하는데 막 책상에 올라가고 하긴 하지만, 근데 이걸 연습하기에 가장 좋은 게 키움협동조합이에요. 그 이유가 내 아이의 이 행동을 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여기. 네. 그게 뭐 소리 질렀다고 해서 미안해요, 죄송해요 라고 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는 아이. 다 같이 모여서 고구마를 심고 저희 마당에서 먹는데, 마당에 약간 경사가 졌어요. 경사가 져서 김밥을 막 먹고 있는데 위쪽에서 물이 막 흘러내려와, 뭔가 물이 내려와. 봤는데 애기 하나가 바지 내리고 오줌 싸고 있어요. 아니, 밑에 가서 싸야지 위에서 싸고 있어. 근데 그냥 부모님들이 하고 그냥 치우고 돗자리만 치워서 딴 데서 그냥 먹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행동이라든지 어떤 그런 난처한 사람, 그러니까 그 행동을 한 부모님은 물론 당황하고 난처해 하긴 한데, 죄송해요, 미안해 하지만, 아이고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물을 많이 마셨네 막 이렇게 그냥 우스갯소리를 나오고 서로 이해해주고. 근데 그 경험이 쌓여서 이게 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런 어떤 문제 행동, 그냥 쉽게 얘기해서 문제 행동,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아까 어떤 소란이 일어나고 이러면은 아이들도 위축이 되고 그 행동이 커지거든요.
오히려 좋아지는 게 있는데 그 어떤 행동을 주변에서 수용해주고 이거를 천천히 고칠 수 있도록 해주는 과정을 계속 아이들이 거치니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점점 좋아집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이 직접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여기 이제 자매인데 직접 이제 지금 땅콩 캐고 있는 거예요. 뭐 진짜 키워협동조합의 사진은 그런 컨셉 사진은 진짜 없어요. 저희 선생님들이 있는 그대로 사진을 찍고 있는데 그래서 뭐 표정 좋지 않지만 그냥 사진만 이쁘게 찍겠지만 이 친구 좀 표정이 좋네요. 그래서 그 처음에 그 할머님들하고 할 때 많이 제가 중간에서 혼났던 이유가 아유 기껏 키워놨는데 막 꺾어 이제 막 손이 올라왔는데 이제 고추 따먹어야 되는데 막 아무데나 막 꺾어 옷을 막 꺾어 화나죠. 화나요. 농부로서 화나는 일이죠. 저희 아버지한테 이제 이 키워협동조합이 온 지 3년 차 됐는데 처음에는 오 하면은 밟으면 안 돼 막 이거 굉장히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제가 많이 계속 말씀드렸죠. 아빠 이게 고추 하나 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놔두세요. 놔두면 되겠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도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눈 감아주세요. 그래서 서툴어도 아이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줍니다. 처음에 이제 땅콩 같은 거 심고 옥수수 심고 감자 심고 이 심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심는 거 씨앗도 진짜 중요한데 심는 게 진짜 중요해요. 키우는 것도 중요한데 감자 맨 처음에 얕게 심으니까 다 땅속에 올라와서 막 파래지잖아요. 파래 못 먹잖아요. 감자 파래지면. 그래도 어쩔 수 없죠. 애들이 심었으니까. 그렇게 그냥 애들이 하게끔 놔두는 거죠. 땅콩도 이제 했는데 나중에 모종 자라니까 막 다 밖에 나와 있어 싹이. 그러면 이제 뒤에 다 수습 따로 하더라도 아이들이 하게끔 두는 거죠. 이게 이제 작년 사진인데 그래서 작년에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흙을 눌러서 땅콩을 하나 심었는데 저는 아버지한테 말한 적이 없는데 아버지가 이거를 그 작년에 그 시행착오를 겪으시고 대나무 얇은 거를 잘라가지고 손으로 누르니까 일정하지 않다. 애들한테 대나무를 하나씩 줬어요. 대나무를 꾹꾹꾹 눌러가지고 땅콩을 심게 만들어주셨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그걸 혼자 생각하셔가지고 제가 의도한 게 아니고 아버지가 아이들의 특성이 이러고 아이들이 스스로 하는 거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하게끔 내가 만들어주겠다. 저희 아버지가 71이신데 저희 센터를 하고 나서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저희 센터 차량 운행을 제가 부탁드려가지고 같이 하고 계세요. 한 6년 정도 같이 하고 계신데 처음에 이제 장애아동을 하는 거는 잘 모르셨는데 아버님도 저희 아버지도 하다 보니까 아이들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셔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잘하세요. 저희 아버지는 그 아이들이 보시죠? 아이들이 다 직접 하는 모습. 이 친구는 진짜 안 하는 친구라서 안 잡고 있어. 제가 잡고 있어요. 이거는 뭐죠? 가지. 아이들이 이거는 이제 고구마 심고 다시 심고 고구마도 너무 깊게 심거나 사실 차라리 깊게 심으면 나은데 이렇게 이제 고구마 심는 거 혹시 아세요? 이렇게 꼬부라져서 이렇게 생긴 거 애들한테 다 하라고 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흙에만 살짝 덮여 있어. 그러면 이게 한 400평을 심었는데 결국에 이제 어르신들이 다 가서 다시 심어야 돼. 근데 애들이 있을 때는 다시 안 심어요. 애들 다 철수하고 그래 애들한테는 나중에 니들이 다 심은 거야. 잘 심었네. 이렇게 하죠. 놔둬요. 그대로 놔두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너무 가물기도 하고 너무 뜨거울 때 심어서 고구마를 애들이 저렇게 이제 비닐에다 이렇게 심고 나서 사실 다 죽었을 거라 생각했는데 어르신들이 재빠르게 해주셔서 다시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고구마도 잘 먹었고 지금 저희 끝나고 저희가 단체 사진은 사실 잘 안 찍어요. 처음에 아까도 단체 사진 찍었는데 완산에서 할 때는 단체 사진을 너무 많이 찍었어요. 뭐만 하면 저 플래카드 들고 찍으라고 했어요. 근데 저희가 단독으로 와서 사실 잘 안 찍어요. 1년에 한 번도 잘 안 찍는데 이때도
그 어떤 기사에 낸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샀는데 사진 찍는 것도 굉장히 늘었어요. 처음에 사진 찍으려고 하면은 아까 전에 얼마나 척척척 잘하시더라고요. 네, 아이들은 이렇게 해놓고 찍으려고 하면 한 명 나가버리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진은 그냥 모여라 라고 하면은 그래서 딱 찍을 수 있는 상황까지 됐어요. 이제 아이들이 그만큼 많이 잘하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저희 그 가족들인데 형제자매, 비장의 형제 자매들. 제가 현장에서도 그렇고 치료실에서도 그렇고 형제들이 정말 그 가족한테 부모님들한테 든든한 존재인데 항상 차선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이가 당장 아픈데 형이 아픈데 동생이 아픈데 어쩔 수 없지. 그래서 학원으로 계속 뺑뺑 돌고 같이 하는 시간 없고 어렸을 때는 그나마 같이 오고 막 하는데 크면 클수록 안 그러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그 가족의 굉장한 저도 고민을 안 하다가 이걸 키울 협동조합을 같이 하면서 어느 순간 딱 느끼게 된 거예요. 왜 저 친구들을 위한 건 내가 생각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작년에 어떤 사업을 했는데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친구들 지금 형제들 여기 지금 여기가 이제 장애 형제, 비장애, 여기 비장애, 이 지금 비장애. 옆에서 이렇게 지금 같이 하는데 이 친구가 동생인데 뭔가 하잖아요. 벌써 거리가 있죠. 동생은 떨어져 있고 혼자예요. 동생이 더 어린데도 불구하고 여기도 다 혼자 해요. 그냥 혼자. 근데 이게 이 친구들이 당연하다고 느끼는데 사실 어렸을 때 그게 계속 쌓여왔던 게 그냥 자기 스스로 내가 살기 위해서 당연하게 느끼는 거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자기들도 엄마 아빠가 힘들어하니까 내가 잘해야지 이 생각을 계속 가지고 살아요. 계속 가지고 살고 성인이 되고 이게 잘 되면은 상처 없이 클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상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진짜 제 피를 토하면서 행사를 하나 했었는데 자녀공감 토크 콘서트를 하나 했어요. 비장의 형제를 공감할 수 있는 토크 콘서트. 사실 처음에는 가볍게 생각을 했어요. 부모님들한테 어떻게 제안을 했냐면 어머니 아버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 친구들 중에 형제자매가 장애가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제 친구들 다 훌륭하게 자랐어요. 특수 선생님도 있고 경찰도 있고 너무 멋지게 자라가지고 내가 이 친구들하고 어머니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친구들도 그 형제들도 다 건강하게 멋진 사람으로 자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보여드릴게요라고 말을 했는데 이거를 준비하면서 제가 반성을 진짜 많이 했어요. 이렇게 섭외를 이제 제가 친구들 섭외했잖아요. 섭외조차도 힘들어. 내가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이 생각보다 커요. 정말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너무 잘 컸는데 아픔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 그냥 엄마들한테 말해놨는데 와줘야 돼 가지고 섭외를 계속까지 했고 그 시나리오를 짜고 뭔가를 준비하고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그들의 그 감정이 나한테 오로지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감히 이 주제를 다뤄도 되는가라는 반성을 진짜 많이 했어요. 네. 지금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잠깐 쉬는 타임으로 그때 그 패널 소개하는 영상인데 세 명을 섭외했거든요. 햇살이 오는 사이 어깨를
친구는 겨우겨우 섭외를 했는데 사진을 안 줬어요. 네. 그저 사진 받기까지 너무 제가 무리여서. 기다리는 법을 모르는 구렁이가 다친다. 동생 구렁이는 잡혀서 발자장을 갖고 있다. 30살이 다 된 구렁이는 아기보다 무겁다. 어렸을 때는 그냥 이상한 정보를 씹어 먹어서 먹고 있고 피를 흘리는데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에 대한 차이가 꽤 놀랐고 좀 무서웠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이제 스스로를 인식했을 때 이미 부모님은 특히 어머니는 동생의 치료 교육을 위해서 전국을 돌아다니셨기 때문에 그냥 도움이 필요한 내 동생이라고 생각했던 네. 네, 이 영상을 왜 보여드렸냐면 아까 그 3명의 친구들을 했을 때 아까 전에 그 지체장애가 있는 형을 가진 친구는 그 형이 이제 저랑 이제 후배인데 친한데 그 친구는 이제 5살 때 사고를 당해가지고 오른팔 오른다리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특수교사이기도 하고 그 패럴림픽 보드 대표로도 나가기도 했고 평창올림픽에 되게 열심히 사는 잘 멋지게 사는 친구인데 그 친구의 이제 동생을 저는 몇 번 옛날에 같이 저랑 자취돼가지고 또 봤었는데 아무 그 친구도 그 섭외를 했을 때 그 아까 그 지체장애 친구가 후배가 내 동생은 그런 거 없을걸요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한 번도 뭐 그런 슬픔이 없을 건데 해서 근데 토크에서 들어왔는데 와 장난 아니다. 그 본인이 겪었던 그 아픔도 크지만 그걸 굳이 내색을 안 했던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심지어 형을 위해서 경찰이 됐는데 불구하고 자기가 원래 대학교 전공도 그 옛날에 뭐 줄기세포 이런 거 있잖아요. 형 팔 만들어주고 싶어서 거기를 가면 부모님이 좋아할까 이런 고민도 할 정도로. 근데 그런 얘기를 아무한테 한 적이 없대요. 그때도 토크 콘서트 때 처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그 신세대라는 그 친구도 특수교사인데 그 친구는 동생이 지적장애 친구인데 결국엔 지금은 이제 동생하고도 아직 많은 게 어려워서 따로 나와 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아직도 이제 그런 가족들하고 풀어가는 과정인데 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줬고 세 번째 그 마지막에 줄이 그분이 이제 MC였어요. 근데 아까 전에 그 지체장애 친구의 부인이거든요. 부인이고 아까 전에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자기 남편의 동생과 같이 이렇게 한 건데 그 친구의 가장 좀 충격적이었던 말이 그 말이었어요. 자기 동생이 장애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내 남편도 조금 부족한 사람을 맞이해야 되나? 이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뭐라고 시댁에서 나의 집에 대해서 흉을 보지 않을겠지 이런 고민을 그러기 위해서 그 친구랑 결혼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결혼을 고민할 때 그런 고민을 많이 했고 아까 뭐 사고로 장애를 잃은 경우는 그나마 장애 그 결혼에 대해서는 조금 자유로웠는데 좀 그 지적장애나 자폐가 있는 형제 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형제들이 결혼에 대해서 할 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상대방 집안에 그거를 말했을 때 이게 그대로 온전히 받아들여줄 수 있거나 이거를 고민해서 헤어지는 경우도 있었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정말 몰랐는데 제가 하면서 저도 알게 됐고
부모님들이 그때 이제 와서 키울협동조합만 한 게 아니라 많이 오픈을 했는데 많이는 안 오셨어요. 키울협동조합은 이제 몇만 분들 오셨었는데, 그래서 이 가족, 이 형제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어쨌든 계속 구성을 해야 되겠다 고민을 했고, 맨 처음에는 키울협동조합의 주인공이 저조차도 이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모두가 다 주인공이었다라는 거죠. 이들조차도 발달장애인을 다룰 때 꼭 있어야 되는 존재. 결국 물론 자립하고 독립하고 이 과정으로 가겠지만, 가족만큼 그 장애를 가진 형제를 챙겨줄 사람 없잖아요. 보면은 뭐 형제 간에도 요즘 안타까운 사건도 있고 막 하는데, 이 사람들이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회적 농구를 통해서 해줘야 되겠다. 현재 키울협동조합 6년 정도 하다 보니까 엄마들끼리도 언니가 많이 됐고 아빠들끼리도 형님 많이 됐어요. 서로 나이를 다 알기 때문에 큰 형님도 찾고 너랑 나랑 친구도 찾고, 네, 아주 그 아빠 모임, 엄마 모임 하면은 저희가 6시, 7시에 만나는데 12시에 끝이라고 해도 잘 안 가시려고 해요. 네, 보통은 무조건 12시 넘어서 가거든요. 제가 좀 힘들어요. 집에 가면은 오빠는 나가기만 하면 12시 넘어서 온다고. 그리고 제가 시골 살아서 모임 끝나고 대리 불러서 가면 보통 4만 원 나오거든요. 지금 이게 저희가 이 선물 보이시죠? 아까 전에 작년 매출로 아이들 선물은 이제 아이들한테 미리 조사해서 미리 다 각각 아이들이 원하는 걸 샀고, 엄마가 아니에요. 다른 부모가 아이한테 상장 읽어주고 선물을 주는 방식으로 했어요. 다 엄마 아빠가 아니에요. 네. 정말 좋아 보이죠? 서로. 네. 이름 불러주고, 다른 아이 이름 불러주고 챙겨주고, 여기 비장인 친구들도 다 똑같이. 네. 처음에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계속 가족 이름을 부를 때 장애아동 이름을 넣어서 많이 불렀어요. 승찬이 내 가족, 누구 내 가족. 근데 이게 편의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은 의도적으로 좀 바꿔서 많이 하고, 승준 내 가족, 비장애 형제 가족, 아니면 엄마 아빠 이름 많이 불러주고, 올해 처음으로 가족 간판을 만들었거든요. 그냥 A4에다가 그림 그려가지고 코팅해가지고 자기 이제 작업장 오면 자기 책상 옆에 붙이는데, 거기에 엄마 아빠 이름 꼭 쓰시라고, 아이들 이름 꼭 쓰고. 그동안 그렇게 하라고 하면은 장애아동 이름만 썼어요. 근데 엄마 아빠 이름을 꼭 써주시라고. 그래서 우리 키울협동조합은 장애를 떠나서 이 가족이 다 하나가 되는 거다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좀 빨리 끝나는 것도 좋죠? 네. 이게 저희 아버지한테도 아버지 사진인데, 부모님들이, 이것도 제가 제안한 건 전혀 아니고 아버님이 먼저 제안해요. 저희 아버지가 너무 고생 많이 하시는데 감사패를 하나 해드리고 싶다. 직접 문구까지 만들어가지고 감사패를 전달해드렸어요. 조그만 성의도 함께. 네. 이제 농장을 꾸며주시는 이제 노인분들, 저희 아버지의 지인분들, 어머니 지인분들 이렇게 해주시는 활동입니다. 결국 사회적 농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도 사실 이거예요. 이용자 사업, 이걸 사업을 꾸려가고 뭐 하고 했을 때 제가 농사를 잘 지으면 상관없는데, 농사 지을 사람이 정말 중요하거든. 이게 눈으로 처음에 저희가 비봉 거기서 이쪽으로 옮겨진 계기가 마지막 해에 농사를 망쳐먹었어요. 네, 농사가 고구마를 심었는데 고구마 하나도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망하게 되죠. 뭔가 1년 동안 기다렸는데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농사를 어느 정도 신경을 써야 되겠다. 만나서 모여서 놀고 즐기고 하는 거, 요리해 먹고 하는 거 다 좋은데, 결국에 키워내고 해고 이거를 보여줘서 희망을 줘야 되는데, 열심히 했는데 결과물이 없어. 너무 힘 빠지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농사를 좀 힘을 써줘야 되겠다. 그래서 사회적 농업을 할 때 정말 이 농장을 관리해 주시는 분들, 농장을
여기 뭐 여기 농장주분도 계시겠지만 농장을 정말 잘 해주셔야 된다. 왜냐하면 보여지는 게 그만큼 중요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김정섭 박사님이 네, 완주에 와가지고 그 간단하게 강의해 주시고 토론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좀 건방지게, 저 기억 못하시지만 건방지게 그 말을 했어요. 저는 사회적 농업이고 어업이고 공업이고 상관없다고. 네. 대상자들만 행복하면 되지 않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농업을 해보니까 정말 농업이 주는 그게 따뜻하기도 하고 보여주는 게 생명력이라는 것도 있고, 느껴지는 것도 에너지도 있고, 흙을 만지면서 자라나는 것도 있고, 자연이 우리한테 주는 게 그 힘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적 농업을 이제 여기 계신 분들 다 운영을 하시겠지만, 가셔서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이 따뜻한 가장 좋은 사회적 농업을 잘 해주시리라 생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